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박영선, 오세훈이 손살에 치는 이유로 하겠습니다. 예, 저 두 사람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지 관심인데 네. 두 사람이 지금 안 나간다 이렇게 손살을 치는 모양이죠? 그렇습니다. 이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이 각각 여당과 야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죠. 그런데 이 정작 두 사람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. 먼저 박 장관 얘기입니다.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신중하게 저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정치인들은 원래 저런 식으로 좀 모호하게 예. 대답하지 않습니까? 뭐 그렇긴 하죠. 근데 사실 언론에선 이 박원순 시장 문제로 공석이 된 만큼 이 여성인 박 장관 출마를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해온 측면이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박 장관 측 관계자는 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은 고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예, 본인도 뭐 뜻이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 겁니까? 이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더 있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했지만 이 다른 한편으로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 예.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때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서울 지역에서 57%에 달했습니다. 여당은 29%에 그쳤죠. 또 2022년 대선이 있고 바로 또 3개월 뒤에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대선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게 임기 1년 남짓에다가 승부도 쉽지 않은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보다는 낫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그런 분석이 있군요. 예. 자,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오 전 시장은 이미 이 서울시장이 아닌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이 오 전 시장은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시장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서울 부동산 문제는 국토부 장관보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더 막강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야당에서는 대선 주자급 인사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기류도 있긴 하던데 본인은 어쨌든 대선으로 좀 직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예. 자, 근데 지도부 주변에서는 오 시장이 결국 나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그건 왜 그런 겁니까? 이 사실 야권 전체로 오면 이 서울시장 후보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. 국민의힘에는 이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했던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 윤희숙, 김웅 의원 같은 초선들도 있죠. 이 당 밖에도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의원까지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. 이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런 이 복잡한 상황이 좀 정리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손사래를 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. 아,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. 네. 근데 오 전 시장이 2006년에 이제 서울시장이 될 때 이른바 이제 남원정이라고 해서 개혁 세력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출마를 권유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기억이 있는데 네. 이번에도 그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. 박영선, 오세훈이 손살에 치는 이유의 느낌표는 이 손가락 두 개만 접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예. 뭐 손살에 이렇게 치다가도 예. 엄지랑 딱 검지만 접으면 그러네요. 오케이가 되는 것처럼 예. 정치인의 노가 영원한 노를 또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. 예, 그렇게 달라질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죠.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로 하겠습니다. 예,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인데 저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까? 예, 이 먼저 금 전 의원이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때 했던 이 발언을 소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. 네, 이 발언 3시간 뒤에 당시 김가경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죠. 그런데 이 금 전 의원은 잘 안 알려진 에피소드로 하면서 이 당시 김 총장을 쫓아가 사표를 받아낸 건 검사들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예. 대통령이 함께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총장도 결국 그런 주장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저 당시에 정리를 했다. 당신은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이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 건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. 예.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 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. 들어보시죠. 검찰개혁하겠다고 정권에 운을 걸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평검사하고 대화 못합니까? 그건 못하면요. 비겁한 대통령 됩니다. 비겁한 대통령이다. 네.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엔 노 전 대통령처럼 직접 검사하고 좀 대화를 해봐라 이런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이 검사의 대화 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배석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은 당시 그 대화를 말렸었다고 합니다.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대통령이 직접
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. 예, 문 대통령은 이후 자서전 운명에서도 이 당시 검사들의 태도가 목불인견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. 예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. 노무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의 느낌표는 문재인의 약속으로 하겠습니다. 이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일 것도 없이 3년 전 문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뜻에서 취임사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. 뭐 이번 주에는 좋든 싫든 어쨌든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매듭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